공식이 있고 인수분해에서 많이 쓰이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개를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요 1, 2, 3, 4 요것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새로 배우는 공식 중에 우리가 5번은 이제 외우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 이걸 전개하는 거를 방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6번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7번도 외워야 돼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잘 봐. 이거 3개잖아. 써주고 전개하면 이렇게 돼. 이게 끝이에요. 단지 전개라는 거. 그죠? 원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전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알겠죠?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많이 씁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만 많이 써요. 2학기 때도 별로 안 씁니다. 알겠죠? 얘는 생각보다 오래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전개식보다 인수분해에서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해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인수분해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전개하면 이게 돼. 이게 끝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거 전개해보니까 이게 돼.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에서 많이 쓰는 공식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기억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는 되게 이쁜 형태거든. 니네가 보기 좋도록 진짜 그 깔끔한 형태로 모양을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럽게 A와 B라는 문자가 좀 안 좋은 숫자로 세팅이 되어 있고 문자가 섞여 있으면 이걸 보고 이거는 이건데? 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생긴 모양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섞여 있으면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냥 전개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애를 이렇게 고치는 건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펜을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는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이거잖아요 라고 알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문자 x만 써서 그런데 y까지 섞어서 쓰면 더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전개하는 거는 공식으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전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전개하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8 나올 거거든. 알겠죠? 이걸 전개해서 이게 순서를 바꿔보면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2의 세제곱, 이 8을 2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기서 말하는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위치를 막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잘 보기가 힘들다. 보기 힘든 거를 억지로 막 보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다음 식의 전개에서는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일부러 꼬아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봐야지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이 몰라 전개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걸 외우지 말고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느낌을 외우는 게 좋다. 됐죠? 그 다음 9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씁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고등수학 상에서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내고 싶을 때 저 공식을 좀 많이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잘 안 나오는 공식이긴 한데
알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공식 중에 제일 길죠? 얘는 따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자,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이 덩어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요걸로 할까?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얘네들과 관련된 그런 공식들을 물어보는 문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x 플러스 y가 5일 때, xy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니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모양을 가지고 푸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거 5개 중에 4개 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 구해 하는 그런 문제도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9번 같은 문제는, 자, 9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10이야.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뭐 20일 때 a, b, c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저거 5개인데 4개밖에 없네? 그 말은 나보고 이걸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로 묶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요거 3개가 여기에 덩어리로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3개 중에 2개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처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을 써가지고 요거를 구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공식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나머지 이걸 찾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짬뽕 되어 있고 여기 짬뽕 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몰라요. 알겠죠? 미리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면 저걸 보고 저거는 9번 공식이야. 절대 모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기가 막 짬뽕 되어 있고 여기도 짬뽕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지만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냥 전개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걸 전개하세요 하는 문제는 그냥 학교 문제에서 사실 안 내요. 알겠죠? 좋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예제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 너 이거 공식처럼 보이니? 하고 그냥 내고 싶었던 거예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전개를 하세요. 그게 마음 편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덩어리들에 관한 서로서로의 관계를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를 할 때도 이 9번 스타일은 다른 인수분해 전부 다 해봤어. 전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혹시 이건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인수분해도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구만.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합차 모양은 보면 알잖아.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 하면 이거 합차구만?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거 인수분해 보이는데?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모양들은 전개되어 있는 걸 보고 요거만 잘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식을 다 해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네? 혹시? 이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공식은 적용시키기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워둬 놓고 덩어리 푸는 문제지 이걸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모릅니다. 자, 그 다음 10번도 마찬가지. 10번은 인수분해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모릅니다. 알겠죠?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걸 전개하는 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전개. 괜찮죠? 그러면 꼭 니네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6번, 7번, 9번. 8번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긴 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넉넉하게 잡으면 6, 7, 8, 9 요렇게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괜찮죠? 자, 나머지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밑에 다른 거 왜 안 나와 있지? 자, 9번에 요 공식 있죠? 9번에 보면은 요 부분, 이 부분에 관한 변형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또 변형 공식이라고 해서 좀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따로 외워둡시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여기 CA라고 쓰죠? 우리 원래 AC라고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CA라고 쓰냐면 AB, BC, CA 되돌아오는 느낌으로라고 해서 순환형이라고 해서 일부러 모양을 이쁘게 만들려고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여기서는 그렇게 쓰자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A를 먼저 쓰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게 맞아 하면서 AC라고 쓰면 문제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CA라고 쓰는 게 좀 더 문제를 쉽게 바라볼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2랑 2분의 1을 줬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그 새로운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2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2a의 제곱, 2b의 제곱, 2ab, 2bc, 2ca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a의 제곱을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2b의 제곱을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2c의 제곱을 c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면 요거 완전 제곱식. 괜찮습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완전 제곱식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순환하는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보통 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식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개하는 거는 그냥 니네가 그냥 쭉 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것도 인수분해에서 쓰는 거니까 지금 설명 안 해도 되나? 자, 여기 이 내용은 인수분해에서 많이 쓰는 내용인데 여기서 다음 식의 전개처럼 해놨죠? 인수분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요 인수분해 배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을 먼저 쓸까?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규칙을 보니까 왠지 x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나 이거 옛날에 니네 나이 때
니네 나이가 아니지. 내가 중학교 때요. 내가 중학교 때 내가 발견을 한 거야, 나는. 이걸 배우기 전에. 그래서 겁나 신기했거든.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나 공신 받으려고 했다고. 나 장난 아니라고. 나 천재라고. 했는데 이게 다 있더라고. 그때 겁나 실망했어. 와, 이걸 안 배웠거든, 그때는. 근데 그런 공식들이 다른 문제집들, 어려운 문제집에 보니까 다 있더라, 이게. 이거를 좀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전개할 때 4제곱, x 세제곱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랑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하면 x의 제곱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랑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x인데 마이너스 x랑 없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딱 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쭉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다항식의 전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에서 쓰는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다항식을 전개해라. 그냥 생으로 전개하는 거니까 냅두고요. 여기 자 보세요. 이거 5번을 보고 와, 이거는 공식이구만.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5번을 보고 이거 공식이네. 잘 몰라요, 절대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만약에 써주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도 굳이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x의 제곱, y의 제곱, 이 1이 먼저 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의 xy, 뭐, y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1 먼저 써야 되나? 1x. 이렇게 하면 공식이죠. 이렇게 하면 공식이죠. 공식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1만 개 끝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요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공식인지 잘 몰라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조금만 사사삭 바꿔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서 요거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일부러 이쁘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진짜로 이 문제 하나만 풀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거 공식을 외워서 푼다는 거. 알겠죠? 한 문제를 위해서 공식을 외운다는 건 정말 쓸모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 외우고 있으면 땡큐인데, 알겠죠? 인수분해 할 때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외우고 있으면 땡큐인데 뭐 외우려고 엄청나게 미친듯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알겠죠? 반대로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저게 보일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저걸 전개한 공식을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해되죠? 요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마찬가지 4번, 5번, 6번은 외우지 말자. 전개합시다. 알겠죠? 4번, 5번, 6번은 외우지 않을 겁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1번도 외우지 않을 거고 2번, 3번만 외워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전개하는 게 진짜 귀찮아요. 다항식의 전개는 애초에 너무 베이스이기 때문에 문제집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시험이나 다른 뭐 모의고사 같은데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겁나 쉬운 거 문제로 내요.
이건 그냥 기본이잖아? 이러면서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기본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오는 거지 이게 메인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자, 25번. 자, 우리는 이거 배웠습니다. 인수분해 할 때 똑같이 생긴 거 있으면 치환하라고 했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치환을 한다고 해서 이 정리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난 분명히 치환을 하라고 해서 치환을 했는데 안 빨라. 잘 보세요. 저기 x의 제곱 플러스 5x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t라고 치환을 하고 나면은 t-2, t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을 전개하니까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끝이 안 났네? t가 요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8이고 다시 전개를 하면 4제곱 플러스 10x의 세제곱 플러스 25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전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배웠냐라는 거죠. 치환을 해서 풀면 분명히 좀 좋다 그랬었는데 왜 이게 좋은가? 인수분해에서 써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개라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전개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리모컨 어디갔냐? 전개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전개를 가지고 뭐 어떤 대단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환을 해서 전개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행동입니다. 알겠죠?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전개하는 것보다 바로 한 개씩 한 개씩 전개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알겠죠? 물론 전개하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또 그거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거 인수분해할 때 배웠습니다. 둘둘 묶어서 x항까지 개수를 맞춰라.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모양 나온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치환을 해라.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치환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거 아니었나? 기억 안 납니까? 인수분해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요거를 전개할 때 요거 해. 했어? 요거 해. 했어? 요거 해. 하면은 생각보다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게 있어서 요거 해. 요거 해는 겁나 빨리 하거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모양 만들어서 전개하는 거는 좀 쉬워.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개 한 다음에 전개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때 x의 개수까지 맞춰가지고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하는 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까지 맞추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원래 이거 묶어서 전개하는 거는 금방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전개를 해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 내 맘대로 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전개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1x의 제곱 플러스 36x 2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 좀 길어져서 그렇지. 괜찮어요? 예. 이 정도는 할만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양이 좀 안 이쁘지 않냐 이거죠. 모양이 좀 안 이뻐.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이왕 하는 거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이랑 먼저 계산 한번 해주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랑 먼저 한번 계산해 줄래? 이렇게 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전개해 이건데 이걸 치환을 하는 거를 알고 있어라 이거지.
치환을 해서 전개를 해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치환을 해서 전개하는 요런 것들이 있고 요거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할 거야. 이 정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됐고 합차는 그냥 하는 거죠. 합차는 외워서 푸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1, 2, 3, 4번은 니네 다 알잖아요.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거 뭐야? 이런 것도 니네가 배우긴 했을 텐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거 니네 순서 바꿔서 썼나? 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요거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라든지 아니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좀 많이 외워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진짜 어쩌다가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자가 3개짜리 이야기 했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7번, 8번은. 왜냐하면 앞에서 외웠던 공식 그냥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참고 이거는 내가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요거 참고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을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안 나오는데 진짜 어쩌다 나오면은 박수 한번 쳐주고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진짜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에 관한 이야기네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뭐 어떻게 풀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x 플러스 a 플러스 b와 ab가 있으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따로 구한 다음에 a, b랑 더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 전개됐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굳이 꼭 이 모양만 구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모양이 있으면 살짝씩 공식 변형시켜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분수의 형태가 나오면 100% 통분입니다. 아시겠죠? 분수가 나오면 100% 통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AB분의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AB 값은 아니까 요거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을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외워서 푸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떤 니네들한테 아이디어를 쓴다기보다 잘 외운 일을 물어보는 문제들이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네가 조금 머리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4제곱 공식은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니네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뭘 제곱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제곱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라는 소리죠. 이제 공식 안 가르쳐줍니다. A의 4제곱, B의 4제곱을 물어본다면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도 물어볼 수 있고 A의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도 물어볼 수 있고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요거 한번 해볼까?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공식은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만드는 거지.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얼마였지? 얼마냐고? 3이요. 3. 그 다음 A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얼마입니까? 아, 13. 13. 자, 그러면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a의 제곱 b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169. 요게 ab의 전체 제곱이죠? ab가 마이너스 2니까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8. 161이네.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대신에 3 대입하면은 얼마야 이거? 이렇게 되나? 얼마입니까 이거? 27 마이너스 9. 플러스로 안 바뀝니까? 아, 그러네요. 플러스 27, 18, 45. 45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a의 4제곱, b의 4제곱,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 모양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이걸 전개하면은 a의 7제곱, a의 4제곱에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에 b의 4제곱, b의 7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161, 45 요거 냅두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몇 문제가 일부러 더럽게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니네가 귀찮아 하면서 풀면 돼요. 자, 여기서도 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있네요. 33번 별표 매우 중요. 33번에 3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이 겁나 귀찮거든요. 알겠죠? 저런 거 모양 본 적 없죠? 모양이 본 적 없으니까 일부러 귀찮으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거를 오늘 다 설명하려니까 이게 너무 많네. 일단은 뭐 29번은 뭐 이 정도로만 설명하면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31번도 마찬가지니까 빨리 33번 할게요. 33번까지만 하고 어차피 우리 또 내일 할 거니까 33번까지만 하고 문제 푸는 시간 주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 2개 줬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공식이 있거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원래 2ab, 2bc, 2ca인데 그냥 이런 푼 것뿐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대입 4 이거 대신에 대입 2 괜찮죠? 그럼 얼마입니까? 16에다가 4가 이항되면 10이 되는 건가? 괜찮아요? 여기 붙입니다. 이해되죠? 다음 2번에서 보세요. 하나, 둘, 셋 줬죠? 이걸 내가 구했지? 네. 이거 하나 구하라. 5. 괜찮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긴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거 공식.
됐습니까? 여기다가 대입 4 요게 방금 전에 12라고 했고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2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고 A, B, C가 마이너스 1이네요. 이해됩니까?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 요거는 공식이 없어서 이걸 제곱하는 겁니다. A, B, C 제곱한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여기에서 2에 요건데 얘네들 곱하면은 A, B의 제곱 C 일단 다 써줄게요. 그 다음에 2에 얘네들 곱하면 2AB C의 제곱 그 다음에 2에 얘네들 곱하면은 2A의 제곱 BC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를 2ABC로 묶어준 거죠. 묶으면은 B 남고요, C 남고요, A가 남고요. 이거는 공식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공식 외우라고 막 써있는 문제집들도 많은데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내가 제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2 대입하고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거 대신에 4 대입하면 이걸 구할 수 있다. 괜찮죠? 여기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쭉쭉쭉쭉 풀어보도록 하지요. 26초까지 풀면 될 것 같아요.